우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인턴을 5년 차 하고, 아니 5개월 차 하고 있는 이현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페이퍼, 더 많은 페이퍼라는 거고, 혹시 이거 통해서 어떤 게 주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코딩은 개발자는 코딩이 꽃이니까 코딩만 잘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현업에서는 코딩은 30% 정도밖에 시간을 안 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할까요? 유튜브 보기? 팀장님과 정치 이야기하기? 아쉽게도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회의와 문서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처음 겪으면서 내가 처음 코딩 할 때부터 좀 문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특히 한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여기에 4학년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3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2학년, 1학년? 좋습니다. 3학년, 4학년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 전공학점 어느 정도 채우셨죠? 다들 이제 채울 거라고 믿고 이제 개발을 좀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 쌓기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예전부터 많이 그랬거든요. 저는 GDSC 활동을 할 때 백엔드로 지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일단 PM은 내가 아는 게 없어. PM 거르고. 디자인? 그림 그릴 줄 몰라. 디자인 거르고. 프론트? 프론트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 좀 UI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거르고. AI? 대학원 가야 되지 않나? 거르고 하고 남은 게 백엔드. 아마 많은 사람들도 저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맡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도록 조금 재미난 게임을 준비해 봤는데요. 맞추면은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려야 재밌겠죠? 자, 그럼 처음에 연습 게임이니까 진진진가라고 해서 3가지 진실과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경록님이 도와서 누가 먼저 손 들었는지 한번 같이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이거 중에 어떤 게 거짓말인 것 같다. 혹시 예상해 가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파란 니트 입으신 분. 운동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스쿼시. 좀 바로 맞춰버렸는데. 네, 저는 제가 GDSC 5기 소개를 할 때 한 달에 제가 테니스를 100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다고 말을 해가지고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좀 테니스에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당연히 테니스이고요. 다음 문제부터 상품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GDG 온 캠퍼스 흡수죠. 구글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4가지 구글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 둘, 셋 한번 하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혹시 손 드신 두 분 그냥 가위바위보 한번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정답은 어떤 거죠? 구글 딥마인드가 수상한 거. 네, 어떤 상을 수상했죠? 너무 좋았어요. 맞춰주시면 감사하죠. 노벨상인 건 아는데 무슨 상인지 되게. 혹시 뒤에 분 아시나요? 노벨 화학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되게 구글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역시 GDG 아니랄까봐 네. 노벨 화학상 수상을 했고요. 화학상 맞추신 분 조금 이따가 상품 받으러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GDG형 캔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거일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손 들고 문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니까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찍으셔도 돼요. 찍어서 맞히면 이득이죠. 지금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대현님. 그 세 번째, 그러니까 그 구글 GDG원 캠퍼스 흡수 코어 멤버 중에 맞는 혹시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코어 멤버. 코어 멤버는 잠시만요. 9명인가 10명인가 9명인가? 아쉽습니다. 네, 뒤에. 구글 솔첼의 주제는 유엔의 17가지 지속 가능한 과정. 맞습니다. 지금 뭐 솔체를 한다 안 한다 하고 있긴 한데 사실 GDSC의 꽃은 솔루션 챌린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루션 챌린지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주제가 유엔의 지속 가능한 17국가까지라는 걸로 주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탑백에 들어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좀 한 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탑백보다 넘어서 탑 10? 하하하.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의 스택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실 분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자바는 혹시 다들 아시죠? 네, 다행입니다. 자, 깃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깃훅은 그 후킹 해가지고 커밋할 때나 푸시할 때 전후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제 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V2X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차량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뭐 완성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보실 분. 찍으셔도 됩니다. 찍으면 어마무시한 경록님 피셜 상품이 있습니다. 아니 25%예요 여러분. 네. 우리 세연님 뭐라고 생각하시죠? 학교 생활이 좀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 3개 이상. 아쉽게도 오답입니다. 자, 33.333%가 됐어요 여러분. 네. 여기 녹색 옷 입으신 최근에 다른 언어는 정답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룬 언어는 C샵입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시켰기 때문에 C샵으로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수현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교 생활에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3개 이상이다. 사실 좀 슬픈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완성한 프로젝트는 사실 몇 개일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가 들랑 말랑 0.5?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게 제가 좀 흐지부지 됐던 3가지 프로젝트를 대표적으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양력이라고 해서 약 먹는 캘린더를 좀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래서 약 봉투 요즘 찍으면 QR코드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약 적품이 있으니까 내가 처방받은 약이 나한테 알레르기가 있다고 기록된 약과 일치하는지. 좀 재밌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기획에서 무산됐습니다. 두 번째는 스래시 대어 해가지고 그 솔루션 챌린지로 나갔던 건데 길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찍고 약간 그걸 통해서 그 미니 게임도 하고 포인트도 얻고 약간 그런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요. 맞아요. 세 번째는 오물풍선 좀 작년에 핫했잖아요. 오물풍선을 자동으로 디텍트 해가지고 드론을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구현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앞에 이렇게 세 개 프로젝트는 되게 기한이 많았거든요. 6개월, 7개월 그쯤의 기한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프로젝트 하면 알다시피 6개월, 7개월 정도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2개월 안에 좀 견적 나오는 것들 좀 느껴지시지 않아요? 이거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2개월 안에 나 프로젝트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프로젝트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아쉽게도 6개월, 7개월이라는 시간을 쏟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왜 그랬을까? 이번에 제가 4개월 동안 2개의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2개 다 지금 성공적으로 배포가 되고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개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한국도로교통공사와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앞에 세 가지 프로젝트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붙었어요. 4명, 프로젝트랑 4명, 5명 정도. 근데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왼쪽 같은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 저 포함해서 2명 붙었고요. 왼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비전공자 국비 지원생이랑 같이 했습니다. 근데 왜 얘네 둘은 성공하고 앞에 3개는 실패했을까? 더 많은 시간을 부었습니다. 그런 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내가 포트폴리오 쌓으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너무나 파워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는 당신 지금 인턴이니까 하루 종일 9 to 6로 이것만 할 텐데 그러면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시간 많이 투자하니까 그만큼 피드백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4개월 중에 2개 프로젝트를 했고 2개 다 완성을 했는데 사실 그럼 대충 계산해도 2개월, 2개월 정도 쓴 거잖아요. 그거를 9 to 6로 투자를 한 거나 내가 학교 다니면서 6개월, 7개월 동안 했던 프로젝트나 사실 시간적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흐지부지를 하게 되는가라고 따지면은 왜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시작을 할 줄을 몰라요. 나 이러이러한 서비스 필요해. 이러이러한 서비스 해야 돼.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 넣을까? 저런 기능 넣을까? 생각만 하고 사실 그 생각만 하다가 디자인은 대충 끝내놨는데 거기서 다음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많이들 찾습니다. 지금 스터디도 하고 있죠. 인프론 유대미 가서 스프링 강의 보고 플러터 강의 보고 피그마 강의 보고 합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근데 강의만으로는 한계가 살짝 있습니다. 코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코딩을 많이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어떤 걸 공부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시험을 풉니다. 정답을 맞으면 기분이 좋고 틀리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코딩은 정답이 없어요. 내가 로그인 환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를 쓰든 SQLite를 쓰든 스프링 부트를 쓰든 리눅스의 서버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든 심지어 안드로이드 기반 내에 그냥 로컬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암호화 시켜갖고 거기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너무 많아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어떤 걸 어떻게 할지를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인프론 유대미를 하게 되면은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프로젝트 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프론 유대미 같은 그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초적인 이론
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소프트웨어 공학 이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몇 명 있으신 것 같은데 소외공 수업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저희 외대 좋았다, 별로였다, 네, 별로였다, 재미없다 약간 그런 거 나오죠. 족보도 문제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그냥 뭐 이게 무슨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르쳐 주는 게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그 전공생과 비전공생하고 같이 공부를 개발을 했었을 때 이것 때문에 개발 역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사람들 모이고 매주 회의하고 그냥 피드백 나눠서 개발 딱딱딱딱 하고 뭐 하고 디자인하고 배포하고 릴리즈한 다음에 유지보수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수십 년간 머리를 이제 부딪혀 가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수하신 분은 알겠지만 워터폴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계획부터 유지보수까지 이렇게 단계 간다 뭐 그런 건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런 방법론 같은 규칙을 딱 하나를 정하고 대부분은 거기 회사마다 살짝 다릅니다. 회사나 프로젝트마다 살짝 달라요. 이 방법론을 정하고 이걸 토대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우리가 문서를 얼마나 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문서를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적는 거는 모든 구간에서 종이에다가 적게 됩니다. 구현에서는 코딩하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겠죠. 구현 코딩 맞습니다. 여러분 주석 다시나요? 주석 안 다시는 분? 없죠. 주석도 사실 문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많은 문서와 작업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젝트를 할 때도 문서를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오면서 지금 2주 차인가요? 프로젝트?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PPT 설명하면서 우리 팀은 이렇게 할 거예요. 피그마 디자인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백엔드 뭐 해주고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우리 팀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지 정확히 명확하게 제시를 못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살짝은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달력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달력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들겠습니다. 달력이 들었으면은 어떤 화면에서 어떤 비율로 달력이 보여줄 건지 이 달력에 어떤 바가 있고 어떤 바에 접근했을 때 어떠한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백엔드나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길 그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인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정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엔 추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로그인 하고 싶다. 로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겠지. 그럼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뭐 SQL을 써야겠네? 그럼 SQL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려면 어떤 걸 써야 될까? 이렇게 단계 차곡차곡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보시게 될 문서는 SQL에서 배포한 문서가 표준인 거죠. 어떻게 쓰는지.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파이어베이스 어떻게 쓰세요? 가이드라인 나와 있고 뭐 플러터 어떻게 쓰세요? 가이드라인 다 나와 있어요. 결국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그냥 고드란히 베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정했으면 결국 뭐 하면 될까요? 코드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실상 이 계획 요구 문서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제 생각에 한 60에서 70%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 개발은 AI가 너무 잘해줘요.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더욱 빨라질 겁니다. 저도 진짜 저 4학년 때, 3학년 때까지만 해도 AI를 잘 안 썼는데 1년 사이에 챗GPT 안 쓰는 사람 없죠. 뭐 요즘은 뭐 제미나이도 쓰고 클루드도 쓰고 커서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방향만 정해주면은 저희는 그 다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AI가 해주고 에러 나면 이거 에러 떴다 고쳐주고 그다음 계속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계를 할 때 진짜 꼼꼼하게 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 그 문서 같은 것도 정말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문서 잘 모르겠고 뭐 해야 되냐? 뭔 문서 만들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 4가지를 좀 뽑습니다. 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그냥 다이어그램인데 뭐 다이어그램은 사실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흐름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레이어 단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그 다음 레이어 단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이때 정보 교환은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기능 명세서입니다. 내가 이 앱에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걸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PM, 사실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PM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이 커질수록 실제로 앱을 만들 때 PM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올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오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필름자가 확 굳어요. 얼굴 표정이. 뭐, 2달 내에 절대 못 굳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개소리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2달 내에 하려면은 너무 힘들다. 컷해주시고 확실하게 컷해주신다. PM이 80개를 갖고 오면은 대충 50개 정도는 컷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명세서가 완성이 됐으면 화면 설계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화면 설계서가 뭐냐면 이 화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기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좀 되게 디테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설계서는 이것 또한 같이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때는 이 정도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정확히 기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거 보고 나머지 코드 개발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됐으면 이걸 바탕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는 아까 데이터 흐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거를 화면에다가 넣고 적용을 시키니까 사실 일치하지 않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흐름을 만들어야 내가 여기서 좀 놓친 게 있구나, 여기가 좀 모호하구나 하는 공간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그냥 빨리 서치하고 빨리 뭐 이야기 나눠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약간의 머릿속 레버깅하는 검증 구간이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완성됐으면 플로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PM보다는 개발자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 개발자들이 내가 어떤 안드로이드로 제가 예시를 들게요. 최근에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윈도우랑 안드로이드인데 윈도우로 얘기하시면 모르실 것 같아서 안드로이드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안드로이드의 프래그먼트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 없군요. 이걸 몰라야 돼. 그러니까 UI 단에 UI를 보여주기 전에 백에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백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 백하고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뭐 데이터베이스랑 어떤 주고를 받아야 되는지 약간 웹적으로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흐름 백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갖고 왔을 때 어떤 걸 가공할 건지 이것처럼 뭐 yes or no 이렇게 해서 if은 다 안 넣으셔도 되고 그냥 저희 수도 코드 적듯이 추상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더 제일 좋은 거는 그 객체 지향 수업 시간에 들었으면 알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 클래스에 대한 이름 다 쓰고 뭐 페런트네, 뭐 상속이네, 뭐 옵저버네, 뭐 인터페이스네 하면서 막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면 더 좋죠. 근데 그런 거는 변경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은 뭔가 더 필요해.
뭐 더 필요하면 뭐 붙이고 그러면 이거 또 수정해야 되고 약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알 수 있는 내가 담당한 파트에 대해서 흐름만 알 수 있는 거를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아 저 피그마 쓸 줄 몰라요. 저 노션 잘 쓸 줄 몰라요. 협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들어가거나 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한 명씩은 다 개인 프로젝트를 해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백엔드이지만 PM부터 디자인, 웹, 프론트, 백 정도 이걸 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상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심이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명 막 보면은 나중에 API 이때까지 뽑아주기로 했는데 백엔드에서 못 뽑아줘요. 짜증나. 이거 너 때문에 지금 발전 못하잖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백을 한번 해보잖아요.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럴 수 있지. 나도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 좀 고생하고 나 GPT 유료 계정 있는데 일주일만 빌려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의 유도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맡겼을 때 조언도뿐만 아니라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팀 전체가 좀 부드럽습니다. 갈등이 별로 없어져. 약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하고 조금 하게 되면은 좀 아직 뭐 완성을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프로젝트에서는 갈등이 좀 별로 없었던 게 조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식이 조금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난 백엔드만 해가지고 피그마 다룰 줄 모른다. 뭐 프론트만 해가지고 뭐 계획 설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다. 뭐 드로우.io 이런 툴 아무것도 모르겠다. 해갖고 제가 샘플로 갖고 온 건데 이게 그 일용직 하시는 분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서 직접 디자인하신 겁니다. 설계를 했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미지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어떤 금액에 대해서 또 어떠한 뭐 그것에 대한 기술 다 들어가 있고 테이블이 있으면은 테이블의 기술 뭐 여기 디자인이 있으면 이 디자인 왜 넣었는지 뭐 어떤 건지 정확히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물론 오늘은 뭐 그런 거 발표받고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니까 아까 전에 PM분들이 들고 오셨던 결과물이 이것보다 못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뭐 잘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오늘은 좀 이제 간단하게 즐기고 오는 자리니까 가볍게 하지 않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는 다 있겠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 있기만 해서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추석이 끝나고 팀원들하고 한번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아까부터 강조를 하는 건데 왜 디테일하게 있어야 되냐?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돼지고기 아마 싫어하는 사람 무슬림 말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를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앞다리, 갈비 이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팔아요. 근데 동일 등급에 대해서 값을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다리 쳤던 거를 3등급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특수 부위가 돼가지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뭐 목살도 있는데 이걸 6개 쳐서 뭐 목덜미살 해가지고 얘네 뒷고기다 하면서 뭐 원래는 목살 키로에 19,000원 하던 거 가면은 16,000원 키로에 9,000원 하던 거 19,000원에서 팔아요. 참 창조 경제죠. 돈 벌기 쉽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프로젝트 가치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프로젝트의 가치가 올라가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개발할 때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협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메일로 문자를 보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게 저희 팀원 그 메일이거든요. 팀원이 타 기업과 소통을 할 때 메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무수한 CC가 걸려있어요. 혹시 CC가 뭔지 아시나요?
출처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시시는 참조입니다. 참조를 다 걸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 회사 대표님, 반대편 회사 팀장님, 저희 대표님, 저희 팀장님, 저희 팀원들 싹 이렇게 걸어놔요. 사실 어마무시하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는 걸까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게 될 때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렇게 명확하게 제시 안 하면은 힘듭니다. 모호해지게 되는 생각이 생기고 내가 여기서 선을 제대로 못 그었기 때문에 내 시간과 돈을 할애하는 생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젝트 이번에 하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까 왼쪽에 그 안드로이드 서비스 만드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저 2명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 선을 못 그었어요. 그래서 저 인턴인데도 10시, 11시까지 나와서 이 사람이 해야 될 거를 제가 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API 명세서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누가 수정을 해야 될까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호하죠. 명세서가 업데이트 됐을 때 새로운 API를 명세하는 거? 뭐 PM이 해야 될까요? PM이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백엔드를 나눠 하기로 했어요. 내는 로그인 파트를 맡기로 했고 이 사람은 DB 파트를 맡는데요. 내가 로그인 파트를 하기로 했는데 뭐 로그인을 했던 정보를 DB한테 때려줄 때가 필요하죠. 그럼 그 때려주는 구현 과정을 누가 구현할 것인가? 그냥 뭐 로그인해서 DB한테 전달한다. 한 문장으로 기술을 하면은 그 둘이 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더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더 프로젝트 할 때 어차피 데드라인 보이는 거 완성하는 거 공적도 똑같이 가져갈 건데 누가 더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할 때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들 현직에 비해서 타 기업과 이제 하청을 내린다고 하죠. 하청 혹은 또 요청을 때릴 때 그 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서화 과정에서 내가 PM이 아니어도 더 개입을 해서 내 선을 지켜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내가 이러한 문서,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을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 협업하면서 이것 때문에 진짜 피를 많이 봐가지고 제 의견이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서 개발은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SI 업계 들어보셨나요? 최근 거나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중견 기업에서 SI를 베트남에 있는 학교에다가 하청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베트남 영어 쓰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시간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짜놓은 거 코딩만 할 거면은 단순 코딩만 때릴 거면은 한국에서 최저임금 9,600원, 9,000원, 지금 10,000원이죠. 10,000원 주는 거 할 바에 베트남에서 몇천 원 주고 끝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또 AI 점점 더 발전하고 있죠. 5년, 10년 내에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제시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코딩하는데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코딩하는 게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별 찍기 같은 그런 거 있죠. 프린트 F 많이 찍는 거, 그 문장 만드는 거, 그 문장 타이핑하는 행위 자체가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계하고 조금 더 추상적인 영역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문서화는 AI가 사실은 물론 대처할 수 있겠죠. 요즘도 뭐 자바 닥이네, XML 닥이네 해서 주석이나 이런 거 문서화 처리하듯이 아마 뭐 어떤 거 하나 던져줬을 때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금방 해내요. 요즘도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 하면 다 잘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의 양은 어느 정도이고
어디서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넘겨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힐 수 있고, 처음 프로젝트를 내가 단순히 그냥 코딩이 돈 잘 번다, AI는 대학원 가기 싫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처럼 저처럼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그런 문서화 작업을 많이 함으로써 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내가 이 부분을 했었을 때 좀 더 재밌었네, 이 부분을 함으로써 조금 재밌네, 약간 프론트엔드에서 이런 부분은 좀 모호하지만 AI 파트에서 이렇게 요청 때리고 이걸 통해서 서비스 만드는, 요청하고 때리는 부분은 재밌네 라는 좀 적성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하면서 아까 드론 파트에서 그렇게 요새서를 좀 많이 작성을 하다가 인베디드에 좀 흥미를 많이 느껴서 인턴십을 이쪽으로 지원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문서화의 장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서화 회의를 하면은 코딩이 재밌어져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저는 저희 저희 회사가 국책과제를 따는 회사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10일 동안 제 대표님한테 20번 빠꾸를 먹었어요. 보고서 하나를 쓰는데. 약간 그런 것들은 대표님 마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가 고려함 이란 문장을 써갖고 통과한 전적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 형식을 따라서 삼가 고려함이라고 접종 리젝트 먹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거 대표님 마음이에요. 이런 문서 작업을 많이 하면은 대부분 검토를 저희 시니어들 개발자들한테 많이 검토를 받아요. 그러면서 리젝을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코딩 딱 하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딱 키잖아요. 벌써 재밌어. 그냥 클래스 하나 딱 선언을 했는데 재미가 있어. 막 알고리즘 짜는 거 너무 재밌고, 막 DP 문제 머리 아팠는데 술술 나와.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당연히.